네, 박종현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격전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어떤 배추와 격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워낙 뭐 많은 지역이 정말 초박빙 집전. 예. 제가 그냥 이제 서울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땀해졌네요. 격전지라. 몸에 땀해졌네요. 그냥 살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정답이네요. 네. 정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한판 승부 항상 그립습니다. 거짓말하지 네, 마세요.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써주질 않아요. 근데 제가 한눈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타방송 출연이 잦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애둘러. 주셨습니다. 네. 제작진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예. 온몸을 불사르면서 예, 예. 타방에 출연하는 장면을 매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디서- 저도 어디서 그렇게 목격하십니까? 뭐 배 소장님도 만만치 않은 그 여의도에 가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소장님. 네, 시간 예. 없으니까. 예, 알겠고요. 자, 오늘 객천지 여론조사 결과. 자, 일단 인천 계양으로 이제 가볼 텐데 이제 계양구에 계신 분부터 이분부터 만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나와 주실까요? 아유, 이게 뭡니까? 이거 빵인데. 아니, 몰빵? 몰빵이군요. 예, 뭐 지역구랑 비례 반드시 저희 민주당에 몰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참 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소장님 빵 드실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네. 몰빵 먹고 들어왔어요. 네. 이익증은 아니겠죠? 왜 수상해? 이상입니다. 몰빵. 네, 자, 이재명 대표님 들어가 주십시오. 빵 예. 드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해서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격전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는 계양을 분석 결과 나와 있네요. 네. 사실 인천 계양을이 이번 총선 지역구 254곳 중에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원픽이다. 원픽이라는 말도 하면 되겠네. 예. 하나 픽이다. 이거 말 하면 되겠네. 하여튼 그래서 최대 격전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숫자에 민감한 상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음.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인천 예. 계양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 이재명 오늘 호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 48%, 원희룡 36%로 나타났고요. 다른 지역도 좀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격전지를 모아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자주 이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성대모사를 하는 안철수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경기 이 KBS 한국리서치 조사 동일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철수 44%, 이광재 39%, 류호정 1%. 자, 서울 마포을입니다. 예. KBS 한국리서치 조사이고요. 서울 마포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청래 41%, 함운경 32%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 군데입니까? 네, 몇 군데 더 나왔는데 일단은 자 인천 계양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장관이 36%, 12% 차이네요. 네. 예. 일단은 이 지역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제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10% 포인트가 조금 넘는 정도의 격차를 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대표죠. 직전 이 의원도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에 있을 정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예. 여기 이제 뭐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전 장관이 뛰어들었죠. 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이 예. 지역에 출마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장동 선거가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좀 공세도 거세지고 예. 또 이것이 이제 사실상 당대당 대결 지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금 전체 지역구 중에서 최대 격전지인데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관건은 얼마만큼이나 국민의힘이 뭐 공천 파장이 됐든 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됐든 쫓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쉽지 않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뭐 한 달 남았고 좀 본격적인 총선 선거 일정은 20일
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추세. 그러니까 한때는 좀 좁혀졌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네, 뭐 그런 조사도 있었고. 있었는데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조사는 그 지난번 그 지역구 그걸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 이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선거구가. 예.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장관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좀 된 겁니다. 제일 유리했던 것은 떨어져 나가고 예. 가장 불리한 곳이 이제 붙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12%까지 남았고 거기는 뭐 결코 쉽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얼마나 표차를 줄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예. 자, 장 변호사님. 이 KBS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난번보다는 그 추이가 더 벌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선거구 미세 조정이 이 계양을 지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불리가 좀 참작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하나는 저는 지역구에서 치르는 선거인데 내가 대장동 일타 강사니까 내가 이재명이랑 당 대표의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을 좀 폄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제지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슬로건이 지역에서는 큰 소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기왕에 이 부분이 큰 반응이 있으려면 지지율에는 진작에 반영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미세한 정책과 관련해서 예.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지역개발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또 정부 여당 후보로서의 또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또 호소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뭐 호각세가 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구에 선거구에 미세 조정이 있긴 했지만 예. 여기에 또 그런 정치적 이슈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고 최근에 이제 이천수 축구 선수가 원희룡 후보자를 돕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뭐 유권자 일부의 반발하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후보자의 뒤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위원장이 있다.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뒤에는 이재명 대표 뭐 앞일 수도 있고요. 송영길 옆일 수도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 당의 이 양대 정당이죠. 주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예, 앞으로도 계속 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고 자, 격전이 몇 개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을은 이제 하태경 의원과 오늘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승리한 곳이고 성동 갑은 전현희 윤희숙 의원인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성동구 갑이니까 이 후보자들 또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지역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지역이죠. 예. 바로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의 원래 주인은 아직까지도 아마 지역구의 의원으로 등록은 돼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홍익표 현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그만큼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예. 동아일보가 리서치 두 번의 리서치입니다. 지난 10일 중구 성동갑의 서울입니다. 성동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전현희 42.9%, 윤희숙 36.6%로 6.3% 차이니까 사실 아주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상당히 또 뭐 접전, 뭐 초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경합을 좀 벌이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갈지 또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더 좀 치고 올라갈지 상당히 좀 여기도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 중에서 초접전 지역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지역은 동작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예. 자 여기에서는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 5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나경원 44.2%, 유삼영 34.7%인데 거의 10% 가량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는 그런 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서울 격전지 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뚜렷하게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수진 현역 의원이 여기 이제 사실상 컷오프를 당하는 곳에 동작을 해서 그죠. 류삼영 후보자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경찰국 설립과 관련해서
반발했던 총정 회의를 주재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경찰 출신인데 상당히 이 지역에 열심히 뛰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익숙하거나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약 10여 퍼센트 포인트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수진 현역 의원에 따른 변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삼영 후보자가 얼마나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중에서는 그나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좀 차이를 두고 앞서 있는 지역이 동작구 을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깜짝 그 해당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유삼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보도 있긴 했습니다. 자,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자, 서울 동작을 관심 지역인데, 자, 진 교수님 두 지역 중에 관심 있게 보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성동구 갑에서 윤희숙 예. 그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선전이다. 예, 여기서 좀 따라잡으면은 얼마만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동작을은 여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뭐 예상했던 거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지난번에 민주당이 되긴 했지만 예. 간신히 됐던 거고 사실은 이번에는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났네요. 앞으로 그 아마도 유삼영 이분이 그 신인이지 않습니까? 처음이고 그래서 지역 구민들한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지도를 좀 올릴 과제가 인지도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유삼영 전 총경은 짚어주신 대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뭔가 정권 심판론과 부합하는 인물의 성격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중요하잖아요. 맞붙을.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정권 심판론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뭔가 또 비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도 있고요. 축출당했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 과정을 또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런 구도만으로 붙기는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진작에 가서 또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그 지역구에 이를 막 갈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꾸준히 이제 지역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요.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왔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와 함께 그 맞춤형 공약 같은 걸로 좀 많이 유권자들 표심을 좀 자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어요. 예. 좀 전에 이제 박지영 앵커가 역시 예리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얘기를 네.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이재명 대 나경원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도와 호감도와 충성도가 선거에서 중요한데 예. 인지도부터 부족할 때는 참 후보자가 이걸 감내해내기가 힘들거든요. 선거 전략상. 네. 그러면은 서울의 경우에도 정청래 의원이 있는 이 마포 을 같은 경우에는 함웅경 의원이 인지도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 정청래의 대결 구도 이렇게 만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주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참 그 지역구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거든요. 함원경 저는 이제 거기 지역구인데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 관계가 있지? 그다음 이 우리 지역에?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이 총경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 지역 현안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거를 그런 인식을 깨고 지역 주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현안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뭐 국민의힘은 함문경 후보 같은 경우는 586 청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반윤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삼영 후보를 공천한 것인데 이 구도가 또 그 작동할 것인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선거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 만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 야단 났어. 예. 예. 무슨 야단이냐. 예. 아니 황선홍이가 선실을 잘못 뽑았어요. 이강인이를 와 뽑나 이거야. 또 축구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는 이제부터 국가대표 그냥 국대 경기 안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깡그리 묻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론 어떻게 봅니까? 홍 시장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이택수. 전문가가 김봉신 요즘 치고 들어왔는데 그만 좀 아들 해요. 많아요. 그 사람들 이름도 굳이 몰라요. 배종찬 적어야 되나?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뭐라고 했죠? 몰라요. 삐졌어요 시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이거 엉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을 예. 과거의 개인 생각을 이루 공천을 취소한다? 참 이런 일이 본 일이 없어요. 자유민주 정당에서 어찌 이런 일이냐? 째째하게 말이야. 아니 왜 울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제가 키우던 소가 있는데 자꾸 뒤로 누군가 밀려 그럽니다. 소? 한우입니까? 그 어떤 소예요?
도태우라고. 도태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울지 마소. 진행해 주세요. 예, 홍 시장님 들어가 주시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공천 내용 중에 뜨거운 이슈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구 중랑구 공천 이제 공관위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풀릴까요? 글쎄요, 이제 지난번에 고향에 경기도 고향에 김연아 후보자인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예. 번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분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용한 공천이 상당히 조명을 받았는데 예. 이게 조용한 공천 그러니까 이제 시끌벅적한 민주당 공천이 좀 일단락되고 나니까 조용한 공천도 뭐 별거 뭐 뾰족한 게 없네 이런 약간 결과적으로 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전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방송을 할 때는 상당히 민주당 공천에 파장의 반사 이익을 얻어갔던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시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자시하는 경우에는 자칫 박용진을 끊어내고 또 김동아 후보자를 또 공천하고 그리고 권리당원이 또 룰도 변경이 돼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태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민주당은 또 트로이카가 또 대두됐거든요.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그래서 좀 단호하게 갈 가능성. 왜냐하면 여론전에 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했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용산의 힘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무적 유영하 판단. 변호사 같은 경우 전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엄청나게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그리고 유능하게 유능하지 못 착합니다. 유능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유능한가요? 어쨌든 제 책을 그래가지고 뭐 보시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태우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등치할 수는 없다. 과도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도태우 이 부분은 5.18 망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 공약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 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런 행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걸 자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다른 선에서 왜냐하면 한동훈 칼라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얘기를 했는데 좀 빨리 손을 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늘 문제가 오전에 되면 바로 그냥 잘랐어야 되는 오늘 거죠. 오전에도 얘기해보겠다 얘기했는데 그 네네. 결과가 바로 또 안 아직 안 나오잖아요.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자기는 사과할 수 있죠. 그런데 당의 해명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 검증 과정에서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검증을 당연성이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거 적절한가요?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일배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기자들이 이것 보세요. 일배 게시물들을 다 게시했습니다. 이게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물고 물리면서 일이 더 커지고 이게 마침표가 잘 안 찍히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경선을 거쳐가지고 됐거든요. 아하. 그럼 어쨌든 나름대로 당내 경선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예. 이제 와서 이 부분 검증까지 거쳤다고 하면서 원점으로 돌린다? 스텝이 좀 꼬인 거죠. 그래요. 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모두 뭐 또 극단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서 논란이긴 한데 이 과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비례 공천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반미 활동 전력이 있는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념적으로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예. 없겠죠. 더군다나 지난 2012년 22년 전 대선에서 그때도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의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이 상당히 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이 전지의 활동가 결국 사퇴는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민 추천목으로 1번을 받게 되면 반미 단체. 그럼 이걸 자칫 이미지가 민주당이 반미예요. 원래 우리가 반미냐 친미냐라는 것을 놓고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매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중도층 이탈 왜냐하면 가뜩이나 좀 좋아질 법한 분위기로 넘어가는 국면이 그 트로이카 뭔가 막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 트로이카 또 이제 조국 혁신당도 약간 우군이 되는 듯한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돌발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진 사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 안팎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득표에 더 중도층 표심에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이러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비례 공천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가운데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당이 있죠. 자, 조국 혁신당인데, 자 조국 대표 나와주실까요? 예, 조국입니다. 저희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2대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잠시만요. 제 특검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요? 그 사유의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그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형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토론하실래요? 김영주 의원 도우러 가야 돼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토론하실래요? 어디 갔습니까? 사회자 붙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예, 조국 대표가 최근에 방송 출연을 많이 해서 또 이 성대모사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똑같은 줄 알았어. 똑같네요. 좀 와 계신 줄 알았어요. 똑같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악이 바친 것 같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조국이. 조국 대표가? 네, 조국 대표가 악이 바쳤고 예. 이게 당이다라는 게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서민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다도하겠다, 심지어는 뭐 탄핵하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단발마적 비명을 좀 지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각 원안에 가득 차서 그 원안에 가득 찬 소리를 지금 공약으로 좀 막 던지고 있는데 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뭐 이제 선거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는 차원에서 이제 재밌게 보는 건데 이번 총선에 지금 그 전개되는 국면에 막판에 최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법한 정당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왜냐하면 예. 양쪽으로 다 이제 지지율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반윤 성격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평가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럼 그 유권자층도 가져가는 거예요. 게다가 호남 쪽을 보게 되면은 호남에서도 이제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는 민주당 쪽이겠지만 이 또 비례 투표는 조국 혁신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민 비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민 비조도 있지만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을 찍거든요. 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윤비 예. 변호사도 저를 이 표현을 신박하게 생각해요.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 너무 어렵네요. 이보세요. 외우겠습니다. 이보세요. 빽빽이를 해서라도. 조국입니다. 네.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지층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예.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표현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에 어떤 방파제 역할, 다른 데도 또 내려가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이 조국 혁신당이 가두어주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패널 조사 뭐 몇 군데를 보고 하는데 수치는 언급 안 합니다만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말 그대로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이면 예.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친명 친문이든 강성 지지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보 강성 지지층이 들어가 있으면 이들은 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국 대표가 더 강하게 대립각을 세워주기를 윤 정부와 원하는.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나선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에 지금 재미있는 건 뭐냐 20대 지지율이 0%가 나왔다는 거예요. 30대 지지율 1%밖에 안 나오고 40,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코호트 효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 거고 미래는 없다는 얘기고 이것이 중도층에 갖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특히 20대들이 왜 0%냐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정성을 깬 그 사람이 나왔다는 걸 이들은 예.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진보당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시민단체 몫으로 된 1번, 2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진보당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진보당 몫으로 두세 명 또 챙길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챙기고
저는 반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퇴장시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원내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 건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김 교수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지난 5일에서 7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만나면서 오늘 또 배추 한 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연도 하셨군요. 안녕하십니까. 강연 전문가 이명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흥미진진하게 내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과거에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얘기하니까 과우병. 소고기 잘 먹자 지금 배 수장. 배 아주 소고기가 가득 찼어요. 제육을 좋아합니다. 오만 건데서 막 저를 흔들려 그랬지만은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 뭐 국민들이 뭐 대통령도 뭐 그 이후에는 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통령 끌어내지만은 대통령 끌어냈다 얘기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박통. 눈물 납니다. 왜 울어요? 아니 우리 태우가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시간이 한 20초 되나요? 예, 말씀. 지금 MB 대통령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20대 또 학생층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국민이 이미 그걸 가져가려면 3, 40대 화이트 칼라 지지를 많이 받았던 MB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다 40이 넘었습니다. 나이를 먹었군요. 다 지금 나이든 중년이 됐어요. 새로운 전략이 지지율 필요하다. 올리면 간단해요. 네. 국밥을 먹으면 됩니다. 국밥을 안 먹어요. 지금. 혹시 헬기를 타면 될까요? 헬기? 헬기 내 스카이 다이빙 하는 소리 들려줄게. 예. 민심수로 붕덩 빠져야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추 한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